18세기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 시기가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기이고 이때까지 철학자로 알려졌던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만들어줄 국부론이란 책을 만들어서 내놓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시대의 흐름상 크게 농업에서 공업으로 주 생산 체제가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중상주의를 바탕으로 이를 지지하면서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만들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중상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농주의의 그 바탕을 두고 있고요. 중농주의는 그 부를 창출하는 가치가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농업 생산에서 중요한 땅 그리고 노동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했던 프랑스에서 발전을 하게 된 사상이고요.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담 스미스는 노동을 중요시하면서 분업론, 노동가치설 이런 거를 주장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아담 스미스보다 앞서 경제표라는 책을 쓴 의사였던 케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농업만이 부를 늘린다 라면서 중농주의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이 의사였었기 때문에 본인의 배경이 그렇다 보니 이러한 부에 대한 경제 연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사람의 혈액순환계에 빗대어서 경제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표라는 책을 풀어서 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담 스미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서 국부론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경제학의 시초를 의사였던 케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 아담 스미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기 이전에 철학자였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학이란 학문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국부론 전에 철학자로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사회는 분명히 더 이로운 쪽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손해의 개념이 사실은 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는 아담 스미스이지만 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보다 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분업이론, 이기심의 개념, 균등가격의 개념, 국민소득의 개념, 노동가치설, 자유방임주의, 작은정부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는 국부론에 단 한 번밖에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이 많은 내용 중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을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분업입니다. 책에도 예를 들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핀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핀을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하나의 핀도 만들지 못하겠지만 10명이 나누어서 만들게 되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4,800개의 핀을 하루에 만들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한 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량, 이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분업이 이러한 노동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분업이 타인과의 협동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건 상대의 도움을 얻기 위한 상대의 선의에 기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도 이익을 얻기 위한 이기심에 호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게 되면 당신도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꼬셔야 상대방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이기심,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기심인 거고 좋게 얘기하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인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든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할 거고 이것이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색으로 보면은 보수층이 주장하는 바와 좀 많이 닮아있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성장을 하자라는 게 보수층의 의견이니까요. 앞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많은 가정들, 여기서는 이제 합리적인 인간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죠. 그 많은 가정들을 하나씩 깨 나가는 게 경제학이 발전해 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가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염두에 두시는 것도 제가 앞으로 해드리게 될 경제사 강의를 보시는데 큰 재미를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노동가치설입니다.
분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 교환과 매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교환 매매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상품도 많이 세분화가 되겠죠. 물건, 돈을 교환할 때 물건의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물건의 가치, 즉 교환 가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겐 돈이 있잖아. 그 당시에도 금, 은 뭐 이런 걸로 돈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측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담 스미스는 금이나 은조차도 공급이나 수요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통해서 교환 가치를 정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공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그 답을 노동이라고 본 겁니다. 노동이야말로 상품의 교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노동가치설인 겁니다. 예를 들면 빵 한 개를 3명이 1시간 동안 만든 것이라고 보고 모자는 6명이 1시간 동안 만든 것이다 라고 보면 모자 한 개의 가치가 빵 2개의 가치와 같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건의 가치는 공급과 수요 등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수고와 노동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는 노동조차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변한다라는 공격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또 다른 주장들이 나오게 되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개념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작은 정부 그리고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입니다. 앞에서 노동으로 물건의 가치를 측정한다고 하였지만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생산수단이 사용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는 크게 앞에서 얘기한 노동자의 노동에 더해서 자본가의 자본, 지주의 토지 이 3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게 됩니다. 현실의 경제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이 자연가격인 거고 이 3가지가 각 주체, 노동자, 자본가, 지주의 수입의 원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연가치가 교환에 쓰이는 교환가치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시겠지만 아담 스미스는 이 자연가격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인 거고 시장에서 교환되는 교환가격은 즉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균형점을 찾아 결정이 되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자연가격을 중심으로 시장가격이 변동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가격이 자연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자연가격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연가격으로 맞춰지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거래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최적화될 것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독점이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동인도 회사의 독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중상주의와 보호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을 했던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국가 간의 무역도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무역에 자유가 있다면 정부가 개입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돈이나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국방, 사법, 교육 뭐 이런 자율에 맡기게 되면 잘 돌아가지 않게 될 부분에 대해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을 한 거죠. 이것도 정치색으로 보면 진보층보다는 보수층의 논리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사를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현재 정치당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서 경제에 관련된 정책들을 내어놓는 걸 보면 제가 말씀드릴 경제사 내에서 주장되었던 역사와 그 반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거고요. 소득 증대를 중시하는 시기, 분배를 중시하는 시기, 강한 정부가 필요한 시기, 작은 정부가 필요한 시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게 경제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잘 안 다음에 그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는 누가 봐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강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니 성장보다는 분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진보에 가까운 사상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이런 배경 자체를 다지는 데 경제사가 중요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제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오늘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리즈를 제 영상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넣어드릴 예정이고, 혹시 이 영상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다음에 관련된 경제사 영상들이 나왔을 때 꾸준하게 봐주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기는 하는데 모두 항상 건강 챙기시고 좋은 돈 많이 버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